이번 영상은 11월 첫째 주 매매를 준비하기 위한 중요 일정, 섹터별 주요 뉴스, 주도 테마 흐름표, 그리고 섹터별 대장주 정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에이펙카, 젠슨항, 이재용 정의선, 치킨 미팅, 그리고 각국 정상회담까지 중요한 내용이 정말 많고 관련주들도 많아서 오늘 영상은 조금 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중요한 것들 위주로 압축했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11월 매매 승률 높이는데 전략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주식 관련 중요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저께까지 하면서 한중 정상회담 마무리되면서 에이펙 관련돼서 모든 일정 마무리되었고요. 빅테크들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도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주는 먼저 오늘부터 미국 서머타임이 해제됩니다. 즉, 미국 미장 열리는 시간이 1시간 늦게 열리게 되는데요. 뭐 크게 국내 증시랑 크게 상관은 없지만 사실 아침 프리장이 1시간 더 연장된다는 점은 미국장에서 주요 섹터들이 움직일 때 우리 시장도 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조금 더 빈번해질 수 있다. 이 정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요일은 SK AI 서밋 있고요. 뭐 주요 우리나라 카카오나 SK뿐만 아니라 다른 빅테크 수장들도 일부 참석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무슨 이슈 나오는지 좀 체크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노타 신규 상장 있고요. 월드 ADC 있습니다. 이중항체 바이오 기업들 참가하기 때문에 바이오들 관련해서 슬슬 움직일 때 됐어서 바이오 이슈 있으면 좀 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바이오 유럽도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바이오 섹터 한 번씩 점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4일에는 지금 실적 시즌인데 에코프로비엠이랑 카카오페이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2차전지 대표 종목이고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 대표 종목입니다. 2차전지는 지난주에 눌림 나왔었고요. 스테이블 코인은 거의 한 달 정도 이상 눌림이 나온 섹터여서 언제 튀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5일에는 미국 면역 항암학회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보노디스크 실적 발표 있습니다. 지금 비만 치료제 관련 섹터가 금요일도 상당히 강한 흐름 나왔었는데요. 노보노디스크 실적 발표에 따라서 급등락 한번 변동성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섹터 매매하시는 분들은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로보월드 2025 있습니다. 국내 로봇 기업들 조금 참여를 하는데 사실은 이날보다는 이제 6일날 네이버에서 그 휴머노이드 공개가 있습니다. 이때 어떤 결과물이 나오냐에 따라서 로봇 관련해서 섹터 모멘텀이 새롭게 발생될 수도 있어서 좀 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네이버도 이번에 엔비디아 젠슨항 대표랑 피지컬 AI 관련해서 협업하기로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날 좀 잘 체크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7일은 카카오 실적 발표 있고요. 카카오 지금 챗 GPT 탑재 한다는 이미 사실상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대중화시키겠다고 뉴스가 나오고 있어갖고 이때 실적 발표 때 실적은 어느 정도 예상은 다 돼 있고 이때 컨콜 때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노테크 신규 상장합니다. 이노테크는 환경 관련해서 장비 있는데 같이 엮을 만한 섹터는 아직까지 눈에 안 보이는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8일부터 그 중국 리튬 수출 제한이 시작됩니다. 인조다이아도 그 관련해서 수출 통제가 진행되는데 우리나라 관련해서 리튬 관련주들이 영향받을 수 있어서 그때 아마 이 전후로 한 번씩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주 일정 가볍게 살펴보면요. TSMC 매출 발표 있고 매달 진행되는 거라서 큰 의미는 없지만은 그래도 지금 최근 반도체 흐름 좋기 때문에 그래도 여전히 수요 유효하다 이런 거 관점에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1일 중요한 중국 광군제 있습니다. 이게 지금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이때 가장 수혜받을 수 있는 섹터 사실 화장품인데 주말간 시진핑 주석과 그 다음에 JYP 박진영 지금 위원이 관련해서 이야기가 조금 나온 게 있었는데 엔터 관련해서 중국에서 공연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뉴스로 지금 한알령이 해제되네 만에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는 와중에 일부는 그냥 덕담 수준이었다 라고 하는 반박 기사도 있었지만은 어쨌든 지금 화장품 엔터가 좀 섹터가 많이 눌려 있습니다. 제대로 시세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떤 모멘텀이 됐든 한 번은 튈 수 있는 섹터입니다. 그래서 이거 좀 관련해서 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 발표 계속 되는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섹터 중 하나가 게임입니다. 게임이 지금 안 튀고 있는데 이때 11일이랑 12일 날 그 게임 기업들이 연이어 실적 발표를 합니다. 사실 막 엄청난 호실적이 나올 가능성은 적지만 사실 뭐 어떠한 특정 기업이 하나만 실적이 대박이 나거나 아니면은 한한령 해제돼서 중국 수출 관련해서 이제 향후 매출 성장이 기대된다. 이런 뉴스만 나와도 게임 섹터가 전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3일은 CPI 발표 있습니다. 수능도 같이 있는데 사실 지금 파월이 12월 금리 인하 불투명하다 이런 입장을 내놓은 상태여서 이때 CPI가 갑자기 튀거나 이렇게 돼버리면은 파월이 금리 인하할 명분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지금 오히려 예측은 금리 동결이 더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때 CPI나 PPI 문제가 없으면은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때는 이런 관점에서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도 테마 흐름표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는 로봇, 반도체, 자동차가 가장 강했습니다. 로봇은 기존 로보티즈, 그 다음에 원익홀딩스 등 기존 강세였던 종목에서 금요일 그 삼성전자, 엔비디아, 현대차 그 치킨 회동 이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새롭게 대장으로 치고 올라오면서 약간 기존에 완전 강하지 못했던 로봇 관련주들이 새로운 강세 흐름이 나왔습니다. 제 후발주자가 이제 새로 탄생했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아마 이 관련주들은 추가 시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 정말 강했습니다. SK하이닉스 계속 삼성전자와 함께 신고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증권사에서도 계속 상향된 목표가 리포트가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따 뉴스 같이 체크해 드릴 건데 뉴스도 정말 강한 재료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도 계속 보셔야 되는데 반도체 장비들, 뭐 유리기판, 그 다음에 온디바이스 AI, CXL, 뭐 반도체 소재 장비들 이쪽이 아직 제대로 시세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른 거 대비 아직 쉬고 있는 구간이어서 이런 종목들 조금 튈 수 있는지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바이오는 정확히는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같이 오르면서 조금 강한 흐름 나왔고요. 2차전지도 주 초반에 한 번씩 튀었는데 사실은 지금도 여전히 뭐 전기차 수요가 좋아졌다 이런 뉴스로 튄 게 아니라 ESS 관련돼서 매출이 계속 성장할 거다 이런 뉴스가 있어서 조금 관련주들 체크하실 필요가 있고요. 전력설비는 실적이 또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들에 좀 강한 흐름 나왔었고 원전도 조금 이제는 다 했나 싶으면은 또 새로운 뉴스 나오고 또 새로운 뉴스 나와서 조금은 그래도 모멘텀이 계속 지속될 수 있다는 점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통신은 엔비디아 그 진승 대표가 그 노키아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면서 그 관련주들이 좀 튀었고요. 그 다음에 6G를 직접적으로 언급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관련 통신주들이 오랜만에 튀는 흐름 나왔습니다. 주도 테마 흐름표는 지난주 뭐가 움직였나 보시는 것도 중요한데요. 사실 예를 들어서 스윙이나 눌림목 매매 하시는 분들은 돌파 자리 공략하는 게 아니라면은 지난주에 예를 들어서 2차 전지가 강했는데 한 주 쉬었기 때문에 이제는 눌림목 공략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조금 더 긴 스윙 가져가시는 분들은 지난달에 튀었었는데 지금 최근에 안 튀인 섹터들 중에서 눌림인데 모멘텀 있는 종목들은 섹터들은 없는지 보시면서 참고하시면서 공략하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테이블 코인이랑 바이오 등은 한 번씩 또 반도체, 이때 반도체는 이제 반도체 장비들이 한번 튀었었죠. 근데 최근에 쉬었기 때문에 이때 반도체는 이제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눌림목 공략하거나 또 테마 수만매 관점에서 어떤 섹터 공략할지 체크하시면서 한 번씩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뉴스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연준에서 12월부터 QT 양적 긴축을 종료한다고 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이슈인데요. 그러니까는 유동성을 제한시켰던 것, 흡수했던 것을 멈추고 내년부터는 어떻게 보면 QE, 양적 완화도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이슈고요. 금리 인하나 금리 동결, 금리 상승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도 중요할 수 있는 이슈여서
꼭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앞으로 이거 관련된 이슈는 꾸준히 체크하면서 또 이게 왜 중요한지도 관련된 영상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이펙 관련해서 한중, 한미, 그다음에 한일 정상회담 진행됐었고 또 미중 정상회담도 진행이 됐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은 사실 전 세계 투자자들이 관심 있게 봤었는데요. 1시간 반 정도 진행이 됐었고 기대했던 뉴스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1년 정도 더 유예한다. 서로 이제 무기로 제시했던 거를 멈추고 1년 정도 유예를 하겠다라고 일단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도 잘 진행이 되었었고, 그 다음에 한미 관세협상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일단 15%는 유지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가 잘 마무리되면서 일단 현대차가 기아차,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주까지 시세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특별한 이슈로는 이 핵잠수함을 한국이 보유해도 된다. 정확히는 미국에서 건조하고 한국이 보유해도 된다라는 건데 일단은 사실 시장도 준비된 테마나 재료가 아니어서 그날 당일에는 이제 하나 시스템이랑 또 원전 쪽에서는 오르비텍이 시세가 나오긴 했었습니다. 근데 이 뉴스가 생각보다 중요할 수가 있어서 언제 계속 뉴스화 되면서 관련 섹터들이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는 또 추후에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는지 체크하면서 그 종목들은 꾸준히 추적하시면서 또 재료나 이게 장기화될 수 있는 이슈여서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리튬 값이 $15 간다라는 이제 뉴스가 있었는데요. 지금 8일부터 중국에서 리튬 통제가 본격화됩니다. 그래서 리튬 가격이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또 특히나 리튬 관련주들 어떻게 반응 나오는지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진선왕 대표랑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만났는데요. 원래 임기 내 목표가 5만 장이었는데 GPU 근데 갑자기 26만 장이 한국 기업에 이제 넘어오게 됐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생각보다 큰 뉴스입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1차적으로는 당연히 반도체 관련해서 움직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 관련된 거니까는 전력 설비, 그 다음에 냉각 시스템 움직일 수 있고 지금 이 GPU가 넘어오면은 데이터 센터 짓고 해서 그걸 운영하려면 거기다 지금 막 갑자기 SMR이랑 원전을 더 짓기는 너무 오래 걸리고 결국은 이거 관련해서 지금 정책주인 이제 에너지 고속도로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튈 수가 있습니다. 실제 그거 에너지 고속도로 관련해서 풍력 에너지, 태양광 에너지가 사용되냐 마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기대감이 새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섹터에. 지금 친환경 에너지 섹터가 한동안 눌렸습니다. 근데 새로운 모멘텀이 될 수도 있어서 이거는 한번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요. 개인적으로는 액침 냉각이 가장 수혜를 받지 않을까? 왜냐하면 전력 설비는 이미 지난주에 한번 움직였고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액침 냉각 관련주들이 자리가 아까 전에 한 번씩 체크해보니까 자리 괜찮은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GST나 한중 NCS 같은 종목들도 한 번씩은 보시면서 흐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마존이 M7 중에서는 퍼포먼스가 별로 좋지 않은 편이었었는데 요번에 실적 발표하고 엄청나게 튀었습니다. 일단 아마존 가장 강점인 클라우드 부분에서 AWS에서 강한 실적 성장세가 보여갖고 여전히 AI 수요나 데이터 센터나 데이터 관련해서는 수요가 여전하다, 더 강해지고 있다라는 반증의 지표이기 때문에 이 점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반도체 섹터입니다.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정말 강했던 한 주였는데요. SK 하이닉스 관련돼서는 중요한 뉴스가 몇 개가 더 나왔습니다. 일단은 실적 발표에서 창사 이래 최대였고 내년도에 생산할 HBM도 완판됐습니다. 네, 주말에 나온 뉴스인데 노무라 증권에서 SK 하이닉스 영업이익이 TSMC를 넘을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냥 TSMC가 압도적인 일이었는데 그걸 넘는다는 것은 사실 조금 충격적이기도 하고 그냥 지금 일반적인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시장이 훨씬 더 좋은 건가라고 생각 들게 하는 뉴스인데 물론 이게 주가에 선반영된 걸 수도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지금 수요는 강력하다. 네, 그거는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젠슨왕과 이재용 회장의 만남으로 인해서
삼성전자도 새로운 모멘텀을 입었습니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지금 다음 젠슨항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사업이 피지컬 AI 로봇 사업인데, 그 로봇에 들어가는 반도체도 삼성에서 만들 거라고 대놓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사실 금요일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거의 뭐 28%까지 튀었던 건데, 만약에 이게 뭐 그냥 단순히 기분 좋으라고 한 말이 아니고 진짜 사실이라면은 삼성 입장에서는 지금 테슬라 반도체도 만들고 그다음에 엔비디아 피지컬 AI 반도체도 만든다? 그러면 이건 진짜 날개를 단 거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주만 수급을 봤을 때, 몇 달 수급을 보면 당연히 SK 하이닉스가 더 강했지만은 지난주 수급을 봤을 때는 외인의 선택은 삼성전자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선도 관련된 이슈가 나왔습니다. 많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그 캐나다 관련해서 그 잠수함 어디가 선정되느냐 했는데 우리나라 두 기업이 최종 후보까지 올라갔다는 이야기 나왔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핵잠 건조 승인, 그래서 필리조선 소서 건조한다 했고, 그 다음에 하나오션 그 실적 발표 나왔는데 작년 동기 대비 그 1000% 이상이 상승했습니다. 앞으로 더 오를 거고요. 그래서 여전히 그 실적 좋고 향후 더 전망 더 좋아진다. 하지만 조금 최근에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기대감이었던 한미 정상회담이 마무리되면서 약간 모멘텀이 소멸될 수도 있기 때문에 눌림이 있을 수도 있다. 혹은 기간 조정이 있을 수 있다. 이거는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로봇 관련해서는 이제는 이제 엔비디아 회동 이후에는 현대차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그다음에 삼성전자는 이제 칩 공급 관련해서 이제는 진짜 수요 있고 이제는 진짜 실적 나올 수 있는 기업들이 다시 한번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로봇은 그 관점에서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정경관 장관이 그 로봇 수술 관리 시스템 만들 것, 이 뉴스로 그 수술 로봇 관련주들이 이제 한번 튀었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엔젤 로보틱스 같은 종목도 한번 튀었기 때문에 그쪽도 로봇 섹터 내에서도 좀 섹터가 구별되는데 그 의료 로봇 섹터도 모멘텀 확보됐기 때문에 조금씩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현대차 그룹이 이제 자동차 사업 부분뿐만 아니라 보스턴 다이내믹스 그 가치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차도 압니다. 자동차도 계속 되겠지만은 결국엔 미래의 현대차의 주 수입원은 로봇이란 것을 정의선 회장은 이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 확보한 거나 아니면 지금 투자 받고 있는 거 투자하는 속도나 다음 차기 현대차의 주된 포트폴리오는 로봇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D&D 파마텍은 지금 비만 치료제 대장주인데 그 경구용,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 혁신을 일으켰던 건 이제 주사제 치료제, 뭐 유고비 같은 이제 일주일에 한 번 혹은 한 달에 한 번 맞는 주사제에서 이제는 먹는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이제 전임상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미 이제 앞으로는 이제 경구용 비만 치료제 싸움이기 때문에 이것도 뉴스 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갤럭시 26이 내년 2월에 샘플런에서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일요일 오늘 나온 뉴스이기 때문에 당장 월요일날 이거 관련 주들이 튈 수 있을까라고는 생각이 잘 안 들긴 하는데, 그래도 일정 가까워지면은 2월 가까워지면은 한 번씩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 SDI가 그 전고체 배터리 동맹 구축했다는 뉴스가 있었는데, 지금 삼성 SDI는 전고체 배터리 자신 있다는 입장입니다. 사실 뭐 꿈의 배터리네, 뭐 꿈이다, 아직 상용화 멀었다라고 한 게 불과 작년인데 벌써 올해만 해도 가능하다고 하는 그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는 삼성 SDI 관련해서 뭐 이수화학 또 그다음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등 그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이 시세가 한번 나왔기 때문에 추후에 다시 한번 재차 상승 나올 거로 생각합니다. 관련주들 잘 추려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한중 정상회담 그때 박진영 위원이 시진핑 주석과 대화하면서 중국에서 공연 열고 싶다. 그 다음에 시진핑 주석이 열어라. 이 말이 오가서 국내에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한한령 드디어 해제됐다. 이 뉴스가 쏟아져 나왔는데, 물론 오늘 그 반박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냥 땀 수준이었지 진짜 한한령 해제는 아니다 라고 나오긴 했지만 사실 주식은 기대감입니다. 한한령 해제가 되면 1차적으로 일단 엔터들 움직일 거고, 그 다음에 게임,
화장품까지 다 같이 움직일 수 있어갖고 이거 관련된 이슈 어떻게 진행되는지 체크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화장품 관련돼서는 이슈 한 번 더 있었습니다. 그 백악관 대변인이 그 한국 화장품들 잔뜩 사서 SNS에 올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한국 화장품이랑 일부 관련주들이 살짝 슈팅이 나왔었는데 이런 건 어떻게 보면 힌트입니다. 이 섹터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전에 이렇게 강하게 움직인다는 것은 움직일 준비가 또 사람들이 이거 곧 움직일 거야 라고 예측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화장품 특히나 한 번 더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종목들, 지난주 가장 강했던 종목들 섹터별로 정리하는 거 체크하면서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컨텐츠 제대로 활용하시려면요. 제가 이 종목들은 그 댓글과 더보기란에 정리를 해놓습니다. 관심 종목에 등록하시고요. 이 주 거뿐만 아니라 지난주, 지지난주 올려드렸던 종목들도 같이 보시면서 조금 나는 눌림목 좋아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그 전전주 혹은 지난달 거 보시면서 종목들 같이 체크하면서 눌림 나온 섹터 없는지 확인하면서 대응하시면 좋고요. 나는 보통 돌파 매매 한 번 더 최근에 강하게 움직였던 것들 위주로 할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가장 최근 정리해드린 종목들 살펴보시면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봇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한국 PIM이 금요일날 상한가를 갔습니다. 로봇 관련주고요. 휴머노이드 관련주인데 사실 이 종목은 자동차 섹터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근데 일단은 그 시작이 로봇 쪽으로 먼저 움직였기 때문에 로봇주로 엮었고요. 현대차 관련해서도 좀 관련이 있고 자동차랑 로봇 강한 섹터 두 개가 엮였기 때문에 이거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로봇의 새로운 지금 대장이 다시 변경됐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그 주인공이고요. 엔비디아 젠슨왕 CEO가 이제는 로봇도 삼성 반도체를 쓸 것이다. 이 말 나오자마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강하게 상승 나왔고 신고가 나왔기 때문에 단기 조정은 있을 수 있어도 아마 또 다른 파동 시세 만들어 가려고 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합니다. 다음은 제닉스 로보틱스는 원래 강했던 종목인데 아마 지금 여기까지 다시 올려놨다는 뜻은 신고가 트라이 할 수도 있다. 네, 이런 뜻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산 로보틱스 원래도 로봇 강자였는데 사실 실적도 안 좋고 그 다음에 사업성도 의구심을 많이 받으면서 주가가 많이 눌렸던 종목입니다. 근데 최근 신고가 다시 나왔고요. 제대로 된 그 시세가 안 나왔고 그 다음에 토스 관련 임원 영입하면서 기존의 협업 로봇 그쪽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휴머노이드도 진출할 거다라고 선포를 하면서 그 다음에 휴머노이드 관련된 그 기업도 인수를 하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곧 관련된 이슈가 좀 나올 때가 됐어서 이 종목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TL로보틱스 산업용 로봇 관련주고요. 물류 로봇 관련주들이 어떻게 보면 지난주 조금 튀었고요. 그다음에 PNS 로보틱스도 이거는 이제 의료용 재활 로봇인데 그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쪽 관련해서 그 보험 혜택을 주겠다라고 발표하면서 한번 슈팅이 나왔습니다. 모멘텀 유효하고 그다음에 의료 로봇도 중요한 섹터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보티즈는 신고가가 나오긴 했는데 그냥 밀리면서 마무리되었고요. 사실은 이제는 조금 많이 높습니다. 그러니까는 기술력은 정말 최고인데 주가가 높았기 때문에 차라리 눌림목 매매 하시는 분들은 꾸준히 추적하시면서 많이 충분히 눌렸다 하실 때는 적극적으로 공략하셔도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반도체입니다. 삼성전자 10만 전자를 넘어 다시 한번 신고가 마무리했고요. 엔비디아 관련해서 새로운 모멘텀 발생했지만 역시나 자리가 좀 높습니다. 네, 자리가 좀 높기 때문에 조정 한번 나오는 걸 기대하면서 대응하셔도 좋은데 근데 외국인 수급도 좋기 때문에 사실 어디까지 지금은 이거는 전 국민이 지금 노리고 있는 주식이어서 예상한 눌림목까지 안 올 가능성도 크고 그다음에 모멘텀 유지되는 한은 대장주 유지할 거여서 이거 한번 SK 하이닉스까지 같이 엮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빛레이저는 유리기판 관련주고요. 그 SKC가 유리기판 상용화 하겠다는 뉴스에 한번 튀었었고요. 심택은 엔비디아
네, 소캠2 관련주고요. 그다음에 삼성전기도 결국에는 이거는 뭐 AI로 엮으면 AI 관련주고 또 반도체 관련주면 반도체 관련주고 심지어 그다음에 삼성전자랑 테슬라 협업할 때도 시세가 나왔어서 뭐 사실 어딜 엮어도 상관이 없는 종목이긴 합니다. 네, 어쨌든 반도체 흐름 나올 때 같이 강하게 나오는 흐름 그 종목에서 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마이크론도 강한 시세 나왔고 신고가 나왔기 때문에 눌림목 구간 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수페타시스도 결국엔 또 한 번 그 신고가 흐름 나왔습니다. SKC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리기판 관련주고요. 결국에는 유리기판으로 넘어갈 것입니다. 근데 다만 상용화랑 이제 비용 문제나 이런 것들이 남았는데 결국엔 주식은 기대감, 꿈을 먹고 자라는 거기 때문에 이거 관련 대장주는 SKC입니다. 그리고 조금 가볍게 매매하실 분들은 한밀레이저 흐름 보시면서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반도체는 그 외에도 그 온디바이스 AI 관련주 뭐 제주 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좀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필옵틱스, 유리기판 관련주죠. 그런 종목들, 그다음에 최근에 한 지난달이랑 지지난달에 반도체 장비 관련주 중에서 시세는 나왔는데 요번에 아직 신고가 못 나온 종목들도 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입니다. 한미 그 정상회담 잘 마무리되고 관세 협상 잘 마무리되면서 어떻게 보면 막 자동차에 엄청난 호재가 생겼다. 뭐 10% 관세가 인하됐다. 뭐 그것도 호재인데 일단은 리스크가 그 불안 요소가 약간 불투명성이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그 관점에서 수급 제대로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현대차가 엔비디아 모멘텀 받으면서 이제 현대 오토에버, 현대 글로비스, 현대차가 제대로 흐름 나왔습니다. 현대 글로비스는 여기 보스턴 다이내믹스 그 지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사실 이거를 잘 알고 있는 투자들이 많이 없는데 그냥 단순히 현대 글로비스를 그냥 뭐 중고차 사업하는 혹은 뭐 현대차 지분 싸움 종목으로만 투자자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 갖고 있는 거 꼭 구독자님들께서는 기억하시고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곧 뭐 상장한다 뭐 아니면은 어떻게 투자를 받았다 강하게 움직인다 하면은 아마 그거 관련해서 로봇주들이 튈 텐데 이 종목은 조금 늦게 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이슈가 정말 큰 이슈가 나왔을 때는 이 종목이 찐 대장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바이오입니다. 바이오는 일단은 사실 비만 치료제랑 바이오랑 구분해서 하면 좋긴 한데요. 최근에는 뭐 비만 치료제 회사들이 단순히 비만 치료제만 하는 회사는 없습니다. 뭐 간암 치료제든 뭐 메쉬든 뭐 같이 그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같은 섹터로 그 분류는 했으나 여기 내에서 지금 한미약품, 올릭스, D&D 파마텍은 확실한 비만 치료제에 더 가까운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일정 설명드렸을 때 경구용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일정 뭐 나온다. 그 실적 나온다, 전임상 결과 연구 나온다 했을 때는 종목 구별해서 대응해 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삼익제약 이거 이렇게 점상 같은 거 나온 종목들은 그 추후에 좀 강하게 눌리고 나서 뒷파동이 꼭 한 번 이상은 나오는 가능성이 거의 99%입니다. 그래서 상한가 이 점상 나온 종목들은 잘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파미셀 지난번에 신고가 구간이어서 한번 체크하시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설명드렸었는데 또 다시 신고가 나왔습니다. 이제는 높지만 그래도 가는 놈이 또 갑니다. 여기도 모멘텀 있기 때문에 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ABL 바이오도 다시 한번 저는 금리 인하 시기에는 신고가 또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한올바이오 파마는 그 미국 파트너사가 피인수설 뭐 있어갖고 튀었는데 사실 그 재료만 봤을 때는 막 이 종목이 엄청 뭐 이렇게까지 튀어야 되나 싶을 수도 있지만은 튈 때가 돼서 튀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항 때도 잘 돌파해 줄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매집도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이오 한 번 움직이면 정말 무섭게 움직입니다. 이제는 또 최근 바이오들, 최근 재료들 좀 잘 정리해 주셔서 그다음에 아까 그 일정 체크 드릴 때도 그 바이오 관련된 이슈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그때 혹시나 어떤 종목들 움직이는지 그 다음에 이 정도로 수급 들어왔으면은 결국 뒷파동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눌림목 매매하시는 분들은 서서히 바이오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2차 전지입니다. ESS 기대감 관련해서 이제 좀 많이들 종목들이 움직였고요. 그다음에 이수화학 같은 경우에는 전고체 배터리 뉴스 체크해드렸죠. 그래서 이것도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고요. 제대로 된 실적도 아니고
그다음에 뭐 전기차 수요가 갑자기 폭발했다 이것도 아닌 상태에서 그냥 ESS, 그다음에 전고체 배터리 지금 이 두 가지 재료로 움직이려다 보니까는 조금 힘에 부치는 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워낙 많이 눌렸기 때문에 뭐 숏 스퀴즈까지 같이 나오고 있어서 앞파동은 조금 그래도 괜찮았지만은 뒷파동은 어떤 좀 사실 새로운 모멘텀이 한 가지는 더 있긴 해야 됩니다. 하지만 역시나 코스닥 움직이려면 또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투자한 섹터이기 때문에 결국엔 또 움직일 때는 강한 흐름 나올 거여서 대장주들은 꼭 좀 체크해 주시면 좋고요. 지금 이번 주는 이렇게 종목이 뽑혔는데 그 지난주랑 지지난주에는 뭐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머티 같은 대장주들 뭐 에이지 엔솔까지도 같이 체크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조선입니다. 조선도 요번에 하나오션 삼성중공업까지 다시 한번 신고가 나왔고 한미 정상회담 마무리되면서 음봉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 말은 일단은 가장 큰 기대감이 소멸됐다는 뜻인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부처가 새롭게 신설되고 그다음에 핵잠 수험 이슈나 그다음에 캐나다 총리도 그다음 그 우리나라 결국에는 뭐 하나랑 현대가 최종 후보에 오르는 등 그다음에 실적까지도 좋아갖고 모멘텀은 많습니다. 여기서 눌릴 수는 있으나 섹터가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이런 건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에 실적 관련해서 또 추세 추종 매매하시는 분들은 꾸준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전력설비입니다. 전력설비는 지난주에 그 호실적 발표돼서 아주 좋은 그 흐름이 나왔었는데요. 지금 GPU가 26만 장 들어오면서 데이터 센터 그 열풍이 한번 우리나라에도 불 텐데 데이터 센터 하면은 뭐 반도체가 1번이겠지만 2번은 전력설비입니다. 그 다음에 뭐 3번, 4번이 뭐 친환경 에너지, 그 다음에 그 냉각 시스템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그 부차적인 이슈들 꼭 해결해야 되지만 부차적인 이슈들이고 1차적으로는 전력 설비가 그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모멘텀 얻었기 때문에 이 신고가 종목들 체크하셔서 아마 눌림목 매매하시면은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원전이고요. 원전은 모멘텀 이제 더 있나 싶으면 뭔가 또 나오고 해서 반복 매매하기 참 좋은 섹터인데 현대건설은 이제 미국의 진짜 대형 원전 프로젝트 수주를 하나 따냈고요. 그래서 새로운 모멘텀 발생한 종목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닝 쇼크 나올 줄 알았는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지금 사실 건설주가 좋은 실적 나오기 힘든 구간인데 그래서 모멘텀 살았고 그 다음에 신고가 돌파하려고 시도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전 관련주 중에서는 이 종목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고요. 최근에는 강원에너지가 한번 상한가 나오면서 그 다음에 거래대금도 제대로 터졌기 때문에 이거 여기서 파동 절대 끝날 종목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작전 주고 추후에 눌릴 때 재공략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통신은 일단은 엔비디아에서 노키아에 그 대규모 투자를 한다는 소식이 움직였고요. 더 구체적으로는 젠승황이 6G 언급을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일단 6G는 결국에는 다가올 그 미래인데 뭐 로봇이나 뭐 드론이나 뭐 UAM 기타 더 확장된 AI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6G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 그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는 그 6G 통신 관련해서 제대로 된 매출 나오는 회사가 지금 없습니다. 사실 여기 몇 개 빠지긴 했는데 뭐 동전주들이랑 그 다음에 관리 종목들 이런 것들은 일단 뺐고 그나마 아직 뒷파동 조금 위험해도 뒷파동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은 넣어놨는데요. 재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매력적이진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6G 관련해서는 계속 이슈가 나올 수 있어서 이거는 흐름 체크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수소, 그 현대차에서 수소 로드맵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 단순히 이 섹터는 수소만 보실 건 아니고 SOFC 관련해서 그 에너지 부족, 그 뭐 전력 부족 뭐 이런 이슈 있을 때 SOFC가 갑자기 뜬금없이 주목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뿐만 아니라 SOFC 관련돼서 이슈 받을 때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확장되면은 그 뭐 에너지 고속도로나 친환경 에너지들이 많이 눌렸습니다. 당연히 친환경 에너지들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는 섹터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떤 모멘텀에 어떤 시세가 나오는지 잘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네이버는 일단은 지금 엔비디아 협력 이슈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대표 AI이기 때문에 그 GPU도 당연히 그 배정을 받게 됐고 이번에 엔비디아 협력에서 그 다음에 휴머노이드 공개 곧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그 설명드렸듯이
그 JP모건에서 선정한 그 세계 50대 그 휴머노이드 그 유망 기업 중 하나가 네이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그냥 단순 AI, 뭐 플랫폼, 그 다음에 그냥 스테이블 코인 이 세 가지 정도만 재료를 인지를 하고 계신데요. 네이버도 본인들도 압니다. 더 이상 본인들의 미래 먹거리는 검색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서 그 휴머노이드 쪽도 잘 준비해놨습니다. 그래서 휴머노이드 공개 일정 때 조금 기술 잘 체크하시면서 추후 모멘텀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가볍게 넘어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신용을 너무 많이 쓴 지금 종목이어서 조금은 털어내고 갈 수도 있다. 이 정도 염두하시면서 한번 흐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이브 신고가 나왔고요. BTS 관련된 모멘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어도어 관련된 악재는 그냥 잘 넘어가는 듯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하늘령 해제되면은 더 큰 한번 모멘텀 받을 수 있어서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양자 관련해서 계속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다른 것도 흐름이 나왔지만 뭐 엑스게이트도 한번 슈팅이 나왔었는데 ICTK가 한 번 더 또 강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 두 종목은 꾸준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핵잠수함 관련해서 하나 시스템이 한번 슈팅 나오고 다시 음봉 나왔는데 사실 막 엄청난 하나 시스템, 그러니까 잠수함 관련주에서 튄 거지 핵잠수함이랑 직접적인 연관은 좀 제한적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신고가 다시 트라이 하려는 모멘텀을 찾아서 차트 만들어 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봅니다. 그다음에 한국화장품은 그 백악관 대변인이 그 SNS에 올리면서 신고가 그 흐름 나왔었고요. 이거 아마 이제 다음은 한중 관련해서 그 한한령 해제 기다리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관련 이슈 나오면은 다시 한번 신고가 트라이 하려고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것 종목뿐만 아니라 화장품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다시 체크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게임 쪽도 같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한한령 해제되면은 엔터 쪽까지. 그래서 이 세 섹터는 같이 묶어서 확인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언급드린 종목들은 더보기와 댓글에서 확인 가능하시니 꼭 관심 종목에 추가하셔서 도움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말에 나와 하루 종일 영상 만든 것 같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매매에 도움되는 영상들 꾸준히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꼭 한 번씩 눌러주세요. 11월 매매 대박 나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